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 고음 전쟁에 지친 귀를 단 한 소절로 눕혀버린 남자 손태진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왜 그래? 저음은 귀를 찌르지 않고 가슴을 감싸며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걸까요? 공명 호흡 가사 전달력까지 핵심만 압축해 지금부터 손태진 저음의 기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트로트 좋아하는 분들도 어느 순간 이런 생각 해보셨죠? 노래는 좋은데 귀가 먼저 지친다. 고음이 터지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분명 짜릿합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이 매 라운드, 매 무대, 매 클라이맥스마다 반복되면 어느새 귀가 그 짜릿함을 즐김이 아니라 경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올라갈수록 심장은 뛰는데 뇌는 오히려 긴장으로 굳어버리는 그 이상한 피로. 마치 불꽃놀이가 계속 터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어느 순간 눈이 시큰해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전쟁터 한복판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 들어온 남자가 있습니다. 폭발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고개를 하늘로 올리기보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목소리. 손태진.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듣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정신이 눕는다. 귀가 쉬고 마음이 내려앉고 몸이 먼저 편안해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트로트 무대에서 잠이 온다는 말은 사실상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흥을 돋우고 환호를 끌어내고 기립을 만들어내야 하는 장르에서 잠이라니요. 그런데 그 금기어가 손태진 앞에서는 찬사가 됩니다. 수면제 대용이라는 말이 농담 같지만 팬들의 표정은 농담이 아닙니다. 눈빛이 진짜로 풀려있고 어깨가 내려가 있고 숨이 길어집니다. 노래를 듣는 관객의 호흡이 무대와 동기화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목소리가 등을 토닥이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한 무게추가 놓이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손태진의 저음은 원래 과장이라는 장식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강렬합니다. 그는 크게 지르지 않는데도 크게 남고 화려하게 꺾지 않는데도 깊게 박힙니다. 왜일까요? 왜 손태진의 한 소절이 사람의 정신을 눕게 만드는 걸까요? 핵심은 그가 고음 경쟁이라는 시장의 규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높이를 향해 달릴 때 그는 깊이를 팠습니다. 그 악기들이 한번 제대로 울리면 공연장의 공기 자체가 바뀝니다. 공간이 두꺼워지고 분위기가 묵직해지고 사람의 심박이 안정되는 느낌이 옵니다. 손태진의 목소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귀를 찌르는 자극 대신 공간을 넓게 감싸는 울림으로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반응하기 전에 먼저 이완합니다. 고음이 아드레날린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면 손태진의 저음은 긴장을 풀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정신이 눕는다는 말은 결국 내가 경계태세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는 트로트를 단순히 다른 창법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곡을 구조적으로 다시 조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무대에서 트로트에 뽕이 빠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표현이 오해를 부릅니다. 뽕이 빠진 게 아니라 뽕을 다른 방식으로 담아낸 겁니다. 원곡이 꺾기와 밀당의 리듬으로 애절함을 보여줬다면 손태진은 정박에 가까운 안정감과 긴 호흡으로 애절함을 끌고 갑니다. 리듬의 기교를 덜어낸 자리에 호흡의 지속성과 공명의 밀도를 채워 넣는 방식. 그러면 감동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아, 잘 꺾는다, 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음이 먹먹하지로 넘어갑니다. 감탄의 순간이 아니라 여운의 시간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이때 관객은 흥분이 아니라 몰입으로 반응합니다. 몰입은 사람을 조용히 눕힙니다. 소리의 자극이 아니라 감정의 침강으로 관객을 끌고 가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가사 전달력입니다. 성악 출신이라 가사가 뭉개질 거라는 편견이 있었죠. 그런데 손태진은 정반대로 가사를 조각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발음이 아니라 의미로 전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지 아세요? 가사가 선명해지는 순간 듣는 사람은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노래가 배경음악이 아니라 독백극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야기를 볼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몸이 조용해지고 눈이 멈추고 숨이 길어집니다. 바로 그 상태가 정신이 눕는 상태와 같습니다. 자극적인 편집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장면이 떠오르게 만들면
관객은 저절로 조용해집니다. 손태진은 그 조용함을 무대로 끌어들입니다. 보통 무대는 관객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데 그는 관객을 조용히 눕혀서 이야기에 빠지게 합니다. 이건 거의 역발상 수준의 승부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명입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목소리가 두껍다는 느낌. 이 차이가 큽니다. 큰 소리는 귀로 들립니다. 하지만 두꺼운 소리는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손태진은 특히 흉성 공명이 강해서 소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리지 않고 가슴 앞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청중은 날카로운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압력을 느낍니다. 사람의 몸은 압력을 받으면 안정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요를 덮었을 때, 꽉 안아줬을 때, 어깨를 주물러줬을 때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요. 손태진의 소리는 그런 물리적 위로에 가깝습니다. 귀를 공격하지 않고 몸을 감싸니까 청중은 경계태세를 풀고 정신이 눕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그를 들으면 누군가는 눈물이 나고 누군가는 졸리다고 말합니다. 둘 다 같은 현상입니다. 긴장이 풀렸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이유가 더해집니다. 바로 청각적 피로도의 시대. 요즘 무대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더 큰 소리, 더 높은 더 자극적인 편집. 우리는 즐기기 위해 보는데 뇌는 계속 정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런데 손태진은 그 과부하를 끊어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필요한 고주파 치름이 적고 안정된 기본음 위에 부드러운 배음이 깔려 있습니다. 소리가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패턴으로 들어오면 뇌는 긴장을 풀고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태진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소리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손태진이 만든 이 편안함은 단순히 착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묵직한 카리스마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힘을 빼는데 힘이 있습니다. 낮게 깔리는데 가볍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 사람을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흔히 부드러운 목소리는 심심해지기 쉽고 묵직한 목소리는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손태진은 그 경계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은은한데 강하고 조용한데 크게 남고 담담한데 드라마가 있습니다. 결국 트로트 듣다 귀가 피곤했는데 손태진 한 소절에 정신이 눕는 이유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는 소리로 싸우지 않고 상태를 바꿉니다. 귀의 흥분을 만드는 대신 마음의 체온을 바꿉니다. 무대를 폭발시키는 대신 공기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관객은 자기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사람은 조용할 때 자기 마음을 더 잘 듣습니다. 손태진은 바로 그 조용함을 만들어주는 가수입니다. 고음 전쟁터에서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그 앞에 사람들을 앉혀버리는 남자. 그래서 팬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 노래를 들으면 잠이 와.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이 살 수 있어요. 귀가 쉬고 정신이 눕고 오늘 하루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 그게 손태진이 증명해낸 저음의 기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눕혀준 손태진의 한 소절은 어떤 곡이었나요? 그 노래를 들으면 왜 마음이 풀렸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밤 우리 모두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요.